안녕하세요. 소몽디자인입니다. 8년 동안 약 150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앞둔 분들, 특히 업체를 찾아 견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인테리어 견적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객님들이 인테리어 견적을 받을 때 저렴한 견적을 책정하는 업체로 섣불리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시간 낭비를 줄여드리기 위해 인테리어 견적서 볼 때 딱 3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견적을 낸다고 생각하고 업체를 컨택하면 약 평당 얼마짜리 공사를 한다는 답변을 받을 거예요. 평당 200에서 300, 평당 500에서 700 등 인테리어 회사 답변이 다양합니다. 왜 이렇게 평당 금액이 다를까요? 첫 번째, 애당초 견적서에 공사 내용을 다 넣지 않은 경우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견적을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해 샤시, 에어컨, 조명, 가구, 청소비, 부가세 등을 뺀 금액을 견적서에 올리고요. 그로 인해 견적이 낮아 보이게 합니다. 위 내용을 다 포함하면 당연히 평당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는 위 내용이 다 포함되지 않은 평당 200이 싸고 포함된 300만 원이 비싸다고 말할 수 없겠죠. 두 번째, 공사 수준이 비슷한 업체끼리 비교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는 디자인 수준만 보고 하이엔드 공사다, 기본 공사다라고 구분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물론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도 비용이 반영이 되겠지만 소비자가 모르는 공사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끼리 용어로 마감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A 업체와 B 업체가 똑같은 자재로, 똑같은 작업자로 공사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A라는 업체는 하이엔드 공사를 할 줄 아는 업체이기 때문에 마감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며 그로 인해 마감재 이외에도 밑작업 내용이 많습니다. 똑같은 기본 공사만 하더라도 바닥 레벨이 맞지 않으면 수평 몰타를 치거나 바닥 샌딩을 하여 바닥 레벨을 맞추기도 하고 벽이 넘어가 있으면 목공사를 통해 벽의 수직을 새로 맞추고요. 도배를 할 때 30평대 기준으로 10명이 들어와 밑작업부터 꼼꼼하게 하기에 결과를 보면 도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인트를 한 것 같은 면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천장도 처진 부분이 있다면 뜯어내고 목공사로 수평을 잡아 가구가 들어왔을 때 띄움 정도가 일정하게 하여 라인이 딱딱 맞게 하고요. 집안 전체에 실리콘이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얇습니다. B 업체는 고급 공사를 할 줄 모르는 마감재 교체만 하는 업체입니다. 바닥 레벨이 안 맞아도 바닥 따라 시공하고요. 레벨이 안 맞으면 원래 바닥이 그렇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벽이 넘어가 있어도 목공사 없이 도배를 바로 하기에 울퉁불퉁한 면이 조명 아래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이음의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도배를 할 때 작업 인원도 6명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앞전에 말한 10명에 비하면 밑작업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장도 수평을 따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처진 부분은 가구 몰딩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고요. 집안 전체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은 실리콘이 굵게 돌아갑니다.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같은 타일, 같은 도배지, 같은 바닥재, 같은 작업자를 시켜서 공사를 해도 퀄리티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회사의 마감 디테일 수준, 즉 퀄리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의 견적 비교를 하면 공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비용이 나오는데 어느 업체가 싸다, 비싸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적서 양식이 다릅니다.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모든 업체가 견적 내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정에 이윤을 조금씩 넣어 총합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자재 및 인건비는 원가로 써놓고 총액의 몇 프로 이윤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기라고 써놓고 견적이 모호한 경우도 있고 자재비 및 인건비 산출 방식이 면적별 단위가 다르기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체마다 견적서 쓰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별로 다른 견적서를 10개를 놓고 비교를 해도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싼지 어떤 공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식으로 써놓는 견적서, 자재 산출량과 인건비 산출량으로 적어놓는 경우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공사 양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견적서 양식도 다르고 업체별로 생각하는 공사 내용의 수준이 다르기에 소비자가 견적서만 가지고 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업체별로 평당 가격이 다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견적서를 받아야 시간 낭비를 안 하는 의미 있는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